안녕하십니까.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연초 되면 토지 보상금 금액이 많이 통보들이 됩니다. 그거 전에 말씀드렸죠. 약간 이게 연말이거나 정신이 없거나 신년일 때 주로 많이들 토지 보상금이 발송이 되고 협의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강주인님이 지금 오신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때때로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냥 편하게 우리 심팀장님께서도 편하게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현재 이용사항과 지목이 다른 토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대지를 쓰고 있는데 뭐 임야가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용을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건축법이나 산림법 전에 이제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62년 1월 20일인가 아마 그 옆에 이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전부터 농지를 개간했거나 또는 그 현재 사용대로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그 사용 가치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전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임야로 돼 있어. 근데 오랜 시간, 소위 60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62년 이전부터. 그러면 전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전답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세와 탈세는 뭐 한 끗 차이인데, 예를 들어 농사를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뭐 오랜 기간 농사를 하셨으면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4년에 내가 감면받을 수 있을 만큼의 땅을 받는 거예요. 5필지면 감면받는데 세금이 거의 낼 게 없다 그러면 뭐 2필지를 받고 1년간 더 농사를 하시고 1년간 더 보유하셨다가 다시 받으면 또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갖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당연하죠. 예. 꼭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올해 먼저 받고 절세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내년에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세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용사항과 아까 말씀하신 지목이 다른 경우, 또 하나는 건축 중이거나 또는 건축 인허가가 완료된 토지인 경우는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수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 금액, 네. 그러니까 내가 산 땅보다도 너무 낮게 평가된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또는 용도 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임야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임야를 개간 또는 했을 때, 또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게 89년 이전 거다. 가설 건축물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다릅니다. 가설 건축물은 시나 지자체에서 일정 동안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거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그 전부터 지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주택지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토지가 편입되면서 잔여 토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한번 여러분이 보상금을 꼭 증액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실제 경계와 보상 시 측량한 경계가 다른 경우, 또는 불부합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땅이 들어가는 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토지 보상에 제가 볼 때는 증액을 신청하시거나 꼭 그런 부분을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즘에 보면은 그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근데 주변의 일반 거래 시세보다 제 땅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꼭 보상금 증액을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국토지리원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소액분징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도지를 내고 내가 오랜 기간 이렇게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너무 금액이 안 돼가지고 보면 소액부징수라고 그래갖고 관할 관청에 가보면 그 세금이 너무 적어서 안 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합해서 뭐 예를 들어 저것도 있겠죠. 뭐 초본도 있고 해서 그 이전에 89년 이전서부터 여기 거주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후부종도 있어요. 이주자 택지 같은 거 받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한다면 저는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라든가 공고고시 있잖아요. 그걸 기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부터 그 전에 그 기준을 갖고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바뀐 거 말고. 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도로나 뭐가 발전이 되고 나서 개발이익은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땅을 판 거지 개발되고 나서 땅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모르겠어요. 토지보상에서 중요시하는 게 종래의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래의 목적? 오늘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있어요. 도로를 치고 가요. 도로를 치고 건물 안 쳐. 근데 그 앞에 정화조가 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19개 상가가 있는데 정화조가 없으면 종래처럼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종래의 목적이라는 토지보상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거는 감정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보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나 민간단체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자료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정화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정화조라는 게 여러분 뭐 모이시는지 아시죠? 정화조 뭐 모여요? 똥 모여요, 똥! 네, 똥이랑 오폐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똥통이랑 오폐수 자리가 있잖아요. 오물이랑.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얼마 아까 줬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거? 300만 원. 300만 원. 그렇지. 300만 원. 300만 원으로 150인용짜리를 갖다가 그게 가능한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봐봐요. 포크레인 파서 레미콘 쳐서 넣고 덮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화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으로 그 트레일러만한 정화조를 300만 원으로 캘 수나 있을까요? 난 캐지도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 거기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대로 정화조를 묻을 땅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지자체가 그거 하고 얘기하면 해준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 여러 개의 상가가 있는데 그걸 해주면 영업 보상해줘야 되죠. 건축물 보상해줘야 되죠.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종래의 목적이라는 게 이거는 비단 아까 같은 상업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농사를 질 때도 잔여지가 남았는데 종래의 목적으로 트랙터가 못 돌아가. 그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손실이 났어요? 안 났어요? 맞죠? 났죠. 그거 해주라고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료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설득력 있게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명분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 가보면요 데모를 해요. 비 오는 날이나 저녁에 비 오고 난 다음 날 형광등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형광등 이렇게 불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잔전이라고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은 거? 예. 그러면서 데모를 해요. 근데 그쪽에 암 발생률이 높대요. 근데 지금도 한전의 법에 의하면 전혀 그런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건 있어요.
34kB, 그 이제 특고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통상 10kB 될 때마다 15cm씩 보상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상금, 선화지 보상금을 받으셨더라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안 받으셨으면 내 철탑이 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부당이득금이나 그 관련된 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기존에 받으신 분도 이게 과연 예전에는 일편적으로 3m, 3m, 6m 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킬로바이트, 그 용량에 따라서 그것들이 더 늘어납니다. 4m가 될 수도 있고 5m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선화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굳이 보상왕이 아니더라도 일단 전문가들한테 먼저 자문을 받아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사업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먼저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처음에 내가 그 보상 계획 공고가 나기 전에 공고 고시가 나잖아요. 그럴 때 행위 보상이 안 나왔더라도 사업 승인이 안 나왔더라도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서로 알리고 확인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때 되면 너무 늦어요. 뭐냐면 뭐 열람을 30일하고 추천을 30일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마을에 모여 있어도요, 그 땅만 사람만을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전문가라든가 주변 지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들이 결코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어차피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결국 국가가 하는 사업에서 국가가 돈을 주고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민추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장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주민 입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좀 더 권리를 찾아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추천 평가사님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들보다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기 때문에 그분들 선정은 뭐 옆집이랑 친하고 옆집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기 땅이 귀하고 우리 집에 항아리가 귀한 이유는요, 내 땅은 엄마도 태어났고 아버지도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요강단지가 귀한 거는요, 우리 할머니도 쓰셨고 누구도 썼고 누구도 써서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장 가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 가치. 그게 뭐냐면 2024년에 2000년도 차량을 팔면 가격이 싸겠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어르신이 쓰기에 30년 40년 내 집을 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눈 감고도 어디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지금 이번 정부에서 30년 넘으면 뭐 재개발해주고 재건축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감가상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샀던 최고의 새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간접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 이주야 택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가 그런 또 간접적인 보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정성이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놓으라고 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하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뺏어갈 사람들이 알아서 감정을 해요. 하는데 솔직히 뺏어갈 사람들이 얼만큼 성의 있고 디테일하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토지보상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거기서 옥석을 가리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 감정이 일정 부분 비용을 주고 정말 성의 있게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한다면 그들이 할 일을 그분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타당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물건이 1억짜리인데 그걸 2억을 해놨다. 그럼 거기서 찢어버려요. 소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경우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됐을 때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축비고 많이 못 올라가서 지금 조합원들이 분양가보다 조합원 아파트가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그 할머니가 쓰시거나 그분이 쓰실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스로 멋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래됐다는 이유로 거의 그냥 집값을 주지 않고 허무는 형식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럴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 것들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노력하셔서 근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나중 전편을 보시면요, 한옥 관련돼갖고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그 옛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옥의 특수 감정인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런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으신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택 건축물 가격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지금 이제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댁내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라고요. 이 보상은 여러분들이 시청과 사랑 또는 댓글로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24년도 화이팅하고 여러분 댁내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